잠깐만 제가 세팅 좀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깊은 깨달음님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 시작해 볼게요. 50분이나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 사주 보러 간 썰. 제가 명리학 공부를 하다가 배우고 싶어서 길거리에 있는 사주 그런 포장마차 있죠. 전주 가면 그런 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데나 한 군데 들어가서 사주를 모른 척하고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그리고 상담비 5만 원을 드리고 자리에 앉았죠. 제 사주를 딱 뽑으셨어요. 여러분 제 사주 아시죠? 그 영상도 올렸지만 이게 제 사주잖아요. 그분이 만세력으로 제 사주를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걸 굳이 종이에 적으시더라고요. 한자를 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만세력으로 그냥 보여줄 것 같은데 이걸 한자로 다 적으셨어요. 그래야 좀 권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자로 적어야. 근데 이제 여기 사주 보러 왜 왔어? 이런 걸 물어보시진 않았고요. 그냥 사주를 보니까 어렸을 때 공부는 잘했겠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딱 느꼈죠. 아, 이분이 지금 12운성 가지고 내 사주를 판단하고 있구나. 이분이 왜 어렸을 때 공부는 잘했겠네 라고 하셨을까요? 12운성 때문입니다. 12운성이 관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이분이 왜 12운성 가지고 제 사주를 판단했다고 여겼냐면 제 연주 보면 여기 정인이 있잖아요. 제 사주에. 근데 정인이 우리가 학문, 종교 이런 걸 뜻하는 글자죠. 이 학문 이것 때문에 연간에 학문을 뜻하는 정인이 있는데 이게 축토 위에서 12운성이 뭐냐면 을목은 축토 위에서 12운성이 쇠거든요. 그 쇠면 힘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딱 그냥 연주만 보시고 어렸을 때 공부는 잘했겠네 딱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자네는 공부 같은 거 책에 읽는 것도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 딱 그렇게도 이야기하셨는데 월주에도 인성이 있고 시간에도 정인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12운성 가지고만 사주를 판단하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또 어떻게 느꼈냐면 평생 돈은 어렵지 않게 먹고는 살겠네 또 그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또 그걸 어떻게 판단했냐면 우리가 재물운 이걸 볼 때 12운성으로 편제를 봐요. 보통 특히 이제 사업운을 볼 때 편제를 보는데 월지에 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약하지 않다고 보신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12운성 가지고만 제 사주를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꺼내가지고 이 제 동생 사주인데 네 목생하라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발했습니다. 제 동생 사주를 꺼내서 상담비 드릴 테니까 이 사주도 좀 봐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저한테 어렸을 때 공부는 잘했겠네? 그 얘기 하셨을 때 제가 선생님 제가 실례지만 명리학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혹시 그러면 사주에 정인 때문에 지금 제가 공부를 잘했겠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라고 했더니 약간 놀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의미심장하게 선생님 그러면 정인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높임말을 쓰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반존대를 쓰셨는데 갑자기 높임말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주를 꺼냈죠. 제 동생 사주인데 비용 드릴 테니까 좀 봐달라. 제 동생 사주 보면은 연주가 정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주도 좀 봐주세요. 공부나 이런 거 좀 잘했을까요? 물어보는데 네, 송은주님 안녕하세요. 보시고 이 사주도 공부를 잘했을 겁니다. 딱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12운성으로 보면 무진이 12운성으로 강하거든요. 이거 제가 표를 좀 보여드려야겠구나. 12운성 표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빼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12운성 표 아마 이 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표 다들 아시죠? 12운성 표. 이거 보면 무토가 진토 위에서 어떻죠? 힘이 무토가 진토 위에서 어디냐? 진토 위에서 힘이 관대죠. 관대면 그래도 힘이 이제 막 강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딱 이걸 보고 이것도 공부 잘했을 거라고. 제가 여기서 돈을 좀 더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 사주를 또 여쭤봤어요. 같은 연생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상담비를 드릴 건데 제 아내 사주 더 봐주세요. 이건 제가 만세력이 있는 거 그냥 꺼내서 보여드렸는데 그럼 제 아내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잘했던 걸까요? 물어보니까 약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당연히 잘했을 거라고. 연주에 이렇게 인성이 잘 살아있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상담하시는 분이. 제 동생하고요. 제 아내는 일단 제 동생은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했던 친구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요. 자퇴했습니다. 그 제 아내는 대학이 인생 살면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게 그냥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교 편하게 갔었고 별로 고민 없이,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이제 공무원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뭐 마카롱이란다. 그런 휘낭시에 같은 걸 만들면서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10연소만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어떤 사주에서 오행이나 십성이나 아니면 일간이 얼마나 신강한지나 신약한지나 억부용신이나 이런 걸 다 빼고 12운성 가지고만 사주를 보시는 거예요. 12운성 가지고만. 12운성하고요. 금요화실로는 결합해서 봅니다. 우리가 연주 같은 경우 보통 뭐 초년운이라고 하잖아요. 월주는, 청년운, 그리고 뭐 일주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청년? 그냥 보통 초년운이라고 하지 않고 뭐 20세까지, 청년은 뭐 40세까지, 요거는 뭐 40세부터 우리가 60세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금요화실론 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12운성하고 결합하면 약간 코미디 같은 일이 좀 벌어져요. 제 동생 사주 아까 보고 그 상담가분이 이렇게 정인이 연주에 있지 않냐, 그리고 무토가 진토 위에서 관대지 않냐, 공부 잘했을 거다 라고 했는데 제 동생은 전혀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거죠. 일간인 신금 기준으로 보면 이 진토가 뭐가 되죠? 지금 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충돌하죠. 무토 입장에서 진토를 봤을 때는 관대였어요. 근데 일간인 신금이 진토를 보면 이게 묘가 되죠. 우리 그 인묘라고 하잖아요. 힘이 가장 떨어지는. 근데 인성 가지고만 지금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이걸 보고 있는데, 이런 12운성을 떠나서 연주에 이제 정인이, 이 무진이 지금 간여지동으로 되게 튼튼하게 돼 있잖아요. 이 세 개가 지금 다 안 맞죠. 충돌하죠. 일간 입장에서는 인묘가 되고 무토 입장에서는 이게 관대인데 힘이 센 건데, 12운성을 보지 않더라도 무진이면 어쨌든 간여지동이 돼 있으니까 되게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12운성을 보면 해석이 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12운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12운성만으로 사주를 보면 정말 위험하고 12운성이 절대적인 잣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해요. 근데 12운성이 왜 이렇게 거리의 명리학, 시장의 명리학에서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냐, 이게 익히기가 쉬워서입니다. 12운성은 익히기가 너무 쉬워요. 이 표만 알면 되잖아요. 저는 이분이 또 이 12운성 표를 보면서 무토 위에서 진토가 뭐고 뭐 경금 위에서 신금이 뭐고 이거를 다 쓰시더라고요. 글자 하나를 옆에서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일간이 뭐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12운성으로 연주가 초년인데 이때 뭐 초년 때는 공부 잘했을 거고, 인성인데 또 이게 집안이 또 뭐 가풍이 학문적인 그런 집안이었을 거고, 조상 중에 뭐 양반 집안이었을 수도 있고, 뭐 서당 같은 거 운영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월주는 겁재인데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하셨더라? 근데 아무튼 저는 그 12운성으로 보는 해석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한 3년인가 4년인가 그렇게 하셨었대요. 그리고 고작 12운성 가지고만 사주를 봐도 이렇게 거리에서 자리 잡아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2운성으로 보면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요, 12운성 가지고 신년 운세를 볼 수도 있죠. 월별 운세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해요. 너무 쉬워요. 그냥 사주 뭐 일간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요거 가지고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신년 운세나 뭐 월별 운세나 이런 것 등등 다. 12운성으로 제가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 관법을 좀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12운성으로 사주를 볼 때 사용하는 관법. 첫 번째 관법이 뭐냐면 이걸 봉법이라고 합니다. 봉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일간이 지금 병화죠. 근데 요즘은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으면 어쨌든 이렇게 다 써있잖아요. 이건 양이고, 얘는 병이고, 얘는 제왕이고, 얘는 쇠고. 봉법이 그냥 이겁니다. 병화 입장에서 축토를 봤을 때, 이건 양이에요. 병화가 축토 위에서 양이죠. 그리고 병화가 신금 위에서는 병입니다. 병화가 여기 쭉 따라가면 신금에서 병이죠. 우리가 보통 쇠병, 사묘, 절, 태, 양, 그리고 또 뭐가 있죠? 12운성이 장생, 목욕, 관대, 골록, 제왕. 보통은 장생, 목욕, 관대, 골록, 제왕, 그리고 쇠까지, 여기까지는 딱 강하다고 보고요. 병사, 묘절, 태, 양까지는 좀 우리가 약하다고 보통은 봐요. 12운성의 그 힘이. 어쨌든 병화 입장에서는 이 신금이 병이 되고, 이 위에서는, 오 위에서 뭐 당연히 겁재 제왕인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병화가 미토 위에서는 쇠가 됩니다. 이게 봉법이에요. 일간 입장에서 사주에 지지에 있는
12운성을 보는 방법. 두 번째 관법이 뭐냐면 얘를 거법이라고 합니다. 거법은 아까 병화일간 입장에서 봤잖아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12운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이걸 절대적인 잣대로 삼아서 사주를 보면 정말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아카테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축토, 신금, 오화, 미토를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엔 을목 입장에서 축토를 보고요. 갑목 입장에서 신금을 보고 을목 입장에서 미토를 보는 겁니다. 거법은 각 사주에 이게 왜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지? 사주의 천간별로 그 아래 지지에 있는 12운성을 보는 방법. 이게 거법이에요. 그러면 을목이 축토 위에선 쇠지거든요. 을목이 축토 위에선 쇠. 그러면 이 을목은 강하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얘는 좀 힘이 약하다고 보거든요. 보통은. 갑목 입장에서 신금 위에서 뭐가 되죠? 이게 절이 돼요. 갑목 입장에서는 신금이 절이 되죠.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는 미토 위에서 뭐가 되냐면 을목 입장에서는 미토 위에서 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주에 있는 정인이 초년운을 상징하는데 이게 지금 축토 위에 쇠라고 하는 강력한 힘으로 있지 않냐. 그럼 공부 잘했을 거다. 그리고 월간에 이 편인이 지금 신금 위에 있어가지고 힘이 너무 약하다. 절이다. 그래서 이 편인의 힘은 약하다. 을목이 미토 위에서는 양인데 얘는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병화 입장에서 축토를 볼 때하고 을목 입장에서 축토를 볼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일단은 이런 두 가지 관법을 크게 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좌법인데요. 얘는 그냥 깊게 설명 안 할게요. 이 축토 안에 지장간이 지금 개수, 신금, 기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 축토를 보고 신금 입장에서 축토를 보고 기토 입장에서 축토 위에 있을 때 어떤 힘을 가지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지지의 지장간을 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좌법은 많이 쓰이지 않아요. 얘는 그냥 지울게요. 세 번째로 그냥 많이 쓰는 방법이 인종법입니다. 이게 그 신년운세 이런 거 설명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병화 일간의 입장에서 이럴 때 이 사람이 23년으로 해볼까요? 23년에 병화 일간에 23년 신년 운세를 본다. 그런데 문서운을 보고 싶다. 아니면 사업운, 재물운을 보고 싶다. 이때 문서운은 또 정인을 보고 사업운은 편인을 봐요. 편인이 아니라 편제를 봐요. 사업운을 한번 볼게요. 병화 일간일 때 23년에 신년 운세가 어떻게 되냐? 23년이 개면이잖아요.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편제가 뭐죠? 경금입니다. 편제는 경금이 된다. 그러면 이 경금이 묘목 위에서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경금이 묘목 위에서 뭐죠? 태죠. 그러면 이것만 보고 이 사주는 경금 편제가 묘목에서 힘이 너무 태가 되니까 약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 거야. 사업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운은 왜 안 보나요? 그리고 저는 월지에 편제가 있잖아요. 게다가 대운에서 또 편제가 들어오죠. 그럼 편제가 강하거든요. 지지에 있는 게 대운이나 세운에서 천간에 뜬 글자를 만나면 땅에서의 뜻이 하늘에서 통한 것처럼 되게 강해져요. 그럼 보통 편제가 강하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12의 운성만 보면 사주는 다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일간 입장에서 병화 입장에서는 경금이 편제인데 나한테 사업운을 물어봤죠? 근데 이 경금 편제는 묘목 위에서 태가 됩니다. 이건 힘이 약해요. 사업하면 망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선생님 집을 거래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이 팔릴까요? 좀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문서운을 봐야 됩니다. 그건 정인인데요. 병화 입장에서 정인은 을목입니다. 그럼 을목이 묘목 위에서 뭔지를 볼게요. 을목이 묘목에서 걸록이네요. 문서운이 너무 좋아요.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는 것도 너무 좋고 시험을 봐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집을 팔면 잘 팔릴 겁니다.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사주의 구조를 다 무시하고 12운성으로만 이런 운세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전 이거 정말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문제는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년 운세 같은 거 콘텐츠 올라갈 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또 24년에 신년 운세가 올라가겠죠? 12운성 가지고만 판단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원래 인종법은 명리학의 고수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이제
박청아 선생님, 부산의 박도사. 박청아 선생님은 이제 거의 12운성을 좀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박청아 선생님이 어떤 관법을 쓰시냐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편제가 임묘될 때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간이 임묘되면요, 병술일주나 아니면 임진일주, 이 두 분들은 이런 일주는 임묘가 돼 있어요. 일주 자체가. 그러면 이게 뭐 연주가 천년운, 월주가 청년운, 일주가 중년운이라고 하면 같은 논리로 병술일주하고 임진일주는 일지가 묘잖아요. 그러면 중년 때 다 자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회적으로 뭐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 근데 그게 맞는 설명일까요? 그러니까 12운성은 약간 이연형, 비연형, 끼워 맞추기식 관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저는 12운성이 왜 이렇게 유행이 됐냐,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에서 아베 다이장이라고,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12운성의 관법을 체계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조차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2운성만 가지고 사주를 보면 위험하다. 12운성하고 금요화실론만을 결합한 조합관 관법으로 사주를 단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본인 책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전 이건 정말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12운성을 중요한 관법으로 체계를 만든 분이지만 우리가 뭐 쇠, 병, 사, 묘, 절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어감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특히 묘지 들어가면 뭐 죽는다, 건강이 안 좋아진다, 뭐 사고 난다, 뭐 사회적으로 망한다, 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절도 마찬가지고, 병도 마찬가지고, 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아베 다이장 이분이 12운성의 체계를 현대적으로 가장 잘 세운 이분이 쇠, 병, 사, 묘, 절 이런 단어의 어감을 고려해서 어휘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베 다이장이 병을 뭐라고 했냐면, 이걸 이제 휴라고 부르자, 우리 병이라고 하지 말자. 사람들이 다 병 걸린 줄 안다. 그 사는 이제 승이라고 바꾸자고 해요. 묘는 기로 바꾸자. 그러니까 한자를 쓰면 뭐 한자도 중요하니까 이런 한자거든요. 12운성을 체계화한 이분조차도 이게 사람들에게 관법으로 사용될 때 쇠병, 사묘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들 불안해하니까 단어를 바꿔서 써야 된다.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하신 거죠. 이분조차도 12운성의 용어에만 치우쳐져서 사주를 판단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베 다이장도 12운성 그냥 마지막에 신살처럼 사용했던 건데, 용신, 그리고 뭐 신강, 신양 여부, 그리고 뭐 격, 저는 격을 인정하진 않습니다만 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살핀 후에 12운성은 보조적으로 참고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 넘어오면서 이것만 가지고 사주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건강한 제이비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오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화면 녹화하는 거. 저랑 친한 상담을 좀 오래 하신 선생님 한 분하고 12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현면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이 거의 몇십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초창기에 명리학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뭐 사주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큰 돈을 주고 스승한테 아름아름 이렇게 전파되던 명리를 익히기가 무척 어려웠던 시대 때부터 명리를 공부하셨는데, 그때 12운성을 배울 때 지금 기준으로 거의 몇백 정도 돈을 주고 겨우 배웠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들은 걸로는 그 직업반 있죠. 직업반, 사주명리 직업반. 뭐 2주만 공부하면 뭐 누구나 사주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이런 데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12운성입니다. 뭐 병화의 속성이 어떻고 간목의 속성이 어떻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 12운성 표만 볼 줄 알게 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의 명리학의 주류 관점이 되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12운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12운성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서서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임묘가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임묘가 되면 뭐 죽는다, 힘을 못 쓴다, 건강이 안 좋아진다. 그런데 12운성에서 임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음에서 양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또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그냥 순환 주기인 거죠. 근데 임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사람이 죽고 뭐 사고가 나고 건강이 무너지고 이게 아니라 자기 힘을 좀 쓰는 게 제한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일주로 비유를 해볼게요. 아까 병술일주하고 그리고 임진일주, 이게 일지가 임묘가 되는
일주거든요, 두 개가. 근데 병술일주하고 임진일주 특성을 한번 좀 같이 보시게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제가 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려고 발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보시면 웃으실지도 모르겠다. 이 그림 보이세요? 발로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 사람이 줄로 막 뭘 잡아당기고 있어요. 임묘가 되면 현실에서 잘 드러나지 않게 돼요. 천간의 기운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고유의 속성을 제한한다고 해서 이거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음과 양 중에서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속성일 뿐이에요. 충하고 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주의 기운이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속성인 것 뿐이지 임묘가 된다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호잖아요. 근데 막 뭐 사주가 완전 목하고 화만 이루어진 분의 경우 화의 부정성이 좀 크게 드러날 수 있죠. 허세나 허풍, 과장 이런 게 심할 수도 있고 쉽게 흥분을 할 수도 있고 욱할 수도 있고 자기의 감정을 주체 못해서 쉽게 들뜰 수도 있고 화의 기운이 강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성이 좀 클 수 있죠. 근데 만약 그런 분이 임묘의 지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기운이 제한되죠.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임묘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강한 분의 경우에는 제가 보면 지금 제왕, 걸록, 관대, 목욕, 장세 이렇게 12운성이 어렸을 땐 강했다가 점점 약하게 가죠. 이게 더 유리해요. 제 동생도 보면 엄청 신강한 사주잖아요. 근데 12운성이 어떤가요? 지금 걸록, 관대, 목욕, 장생 거꾸로 가죠. 이게 낫죠. 이 사주한테는 적어도 이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기운이 거꾸로 가는 게. 제 아내도요. 신강한 사주인데요. 제왕, 걸록, 관대 거꾸로 가죠. 근데 임묘되는 거 만나면 나쁜 게 아닙니다. 임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자기의 천간이 가진 속성이 제한될 수 있는데 어떤 사주는 제한이 돼야 돼요. 특히 아주 신강한 병호일주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의 부정성이 크게 드러나기가 쉬운데 임묘의 운을 만났을 때 뭐 사회적으로 꺾인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자기의 기운이 어느 정도 제한되기 때문에 자기를 다스리기가 좋은 거죠. 그러면 병술일주 먼저 한번 볼게요. 병술일주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내화외빈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말했다. 외화내빈. 겉으로는 화려한데 안으로는 좀 빈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외화내빈이라고 하냐? 병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병화가 술토유에 있으면 임묘가 되죠. 그러면 화의 기운이 좀 제한될 때가 있어요. 아까 이 그림처럼 병화가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밑에서 지지가 임묘를 하니까 기운이 꺾였다가 다시 드러내려고 하는데 다시 꺾였다가 그래서 현실 영역에서는 병화가 자기 속성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천간이 그런데 임묘작용 때문에 그 기운이 좀 제한될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했죠. 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 일주를 우리가 설명할 때 4차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상상임이 아주 강합니다. 스케일이 커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임진일주가? 이것도 임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임수는 어떤 특성이 있죠? 가장 포커페이스가 잘 됩니다. 천간 중에서. 임자일주나 임수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겉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도박사 그리고 뭐 CEO, 협상가 이런 쪽에 적합합니다. 병화는 완전 반대죠. 기분 나쁘면 얼굴에서 팍 드러나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과묵하고 임수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되게 잘 감춰요. 근데 만약에 임수가 진토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부로 침잠하는 성향이 더욱 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임수가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이게 자기 수림의 기운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세계를 단단하게 쌓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임진을 이제 괴강이라고 해요. 괴강은 극도의 총명함입니다. 이게 이 임진 괴강이 가진 힘은 상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일주만 보면. 그래서 임묘작용이 잘 풀리면 이제 세종대왕이 임진일주였는데 평생에 걸쳐서 현실에서 뭐 이상을 구현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되면 임묘작용이 잘못되면 뭐 자아가 비대해진다? 그리고 공상이 바다에 빠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침잠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으로 막 자기 세계를 쌓다가 현실하고 담을 쌓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멜랑말랑님이 임진일주시군요. 저는 임진일주를 참고로 엄청 좋아합니다. 화의 기운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고, 현면님도 임진일주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임진일주의 긍정성하고 부정성을 같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임진일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임진일주가 제가 아까 임묘가 잘 풀렸을 경우, 그리고 잘 안 풀렸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잠깐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진사라망하고 수레천문? 이거 작용도 임묘하고 똑같은데. 일단 진사라망. 진토가 화의 기운을 가장 잘 설기하는 간지죠. 그 사화는 양의 기운이 가장 큰 지지의 간지입니다. 지지의 간지라고 하니까 중복되구나. 간지라고 할게요. 양의 기운이 지지에서 가장 큽니다. 그 육양이라 그래요. 육양. 6번째 양이다. 그러니까 사화가 뱀이잖아요. 뱀이 양기가 얼마나 강한지 다리가 없어도 자유롭게 땅에서 움직이죠. 물리를 헤엄치기도 하고. 근데 이 진토하고 사화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은, 진토는 화의 기운을 확 빼가고, 한 명은 양의 기운이 엄청 강하죠. 이게 진토가 제가 지금 화의 기운을 가장 잘 설계하는 간지라고 했는데 수의 창고라고도 하거든요. 임묘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수의 기운을 제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사라망을 보고. 술의 천문은요, 술토가 아까 병술일주 설명드렸잖아요. 병술일주. 이게 병화가 술토 위에서 임묘가 된다 했잖아요. 해수는 육음입니다. 육음. 해수가 음의 기운이 가장 큰 애예요. 그러면 이번엔 술의 천문은 뭐를 제한할까요? 화의 기운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사라망하고 술의 천문의 원리를 깊게 파들고 가면 이런 임묘작용하고도 만나요.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화의 기운이나 수의 기운이 제한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조우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우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조우가 예를 들어 너무 뜨거우면 이게 제한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수의 기운이 많고 너무 차가우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수의 기운을 제한하는 애가 와가지고 균형을 좀 맞춰줘야겠죠. 그래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주적인 작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속적인 영역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사라망이나 수레천문을 가지고 영성이나 뭐 종교나 뭐 철학이나 뭐 이런 형이상학? 이런 영역에서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천라지망이나 이런 걸 살이라고 볼 건 아니고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현상을 설명드린 것 뿐이에요. 아까 뭐 설명하려 했더라? 임묘작용.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임묘가 어떤 게 임묘냐면 병술, 정축, 무술, 기축, 임진, 개미. 이렇게 이게 이제 임묘거든요. 임묘가 아니고 저기 일지가 묘지거든요. 근데 묘지가 가진 특성이 뭐냐면 얘가 끈기하고 지속성이에요. 자기 기운이 제한되잖아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준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 선생님이 수업 때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 그 중국 무협지를 보면 30년 전에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계속 실력을 갖고 막 닦다가 마침내 30년 만에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마침내 딱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묘지다. 이게 묘지의 모토가 뭐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게 묘지의 모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어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화의 기운이 엄청 강하면 임묘작용이라도 들어와서 그 기운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납작 엎드려서 자기 내부로 기운을 수렴시키고 스스로를 그냥 안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 시대가 불확실의 시대잖아요. 이때는 어쩌면 묘고의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납작 엎드려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루틴을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임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안녕 사주명리. 안녕 사주명리. 아까 이제 수업하셨던 현묘님, 저는 정말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세요. 현묘님 블로그 들어가시면, 현묘님 여기 계시네. 제가 채팅창을 좀 잘 안 보고 있어서 제가 볼 때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날짜 언제 올렸는지 아세요? 보시면 8월 3일에 이거 갑자일 갑자시의 사주 일주론 올리셨는데 이거 날짜 보세요. 정말 미쳤습니다. 제가 볼 때 미쳤어요. 8월 4일, 5일, 6일, 8일, 9일, 9일 날, 다른 거구나. 12일, 11일. 거의 매일 올리고 계시죠. 거의 매일. 이거 분량 어마어마합니다. 분량 엄청나지 않나요? 이거? 전 돈을 준다 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진이 일주인데 시주가 병자로 구성됐을 때 특징에 대해서 적으시고 다음날엔 병자가 아니고 다음에 오는 간지로 또 쓰시겠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게 뭐냐면 여기 월간 있죠? 월간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사주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매일매일 쓰고 계십니다. 이게 뭐다? 묘지의 특성이다.
이 루틴한 일상. 현묘님이 블로그 개설하시고 나서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엄청난 분량의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누적 조회수가 1300만인가 1400만 이상 나왔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현묘님의 일주론 작업이 총 720개 글을 올려야 마무리가 돼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인묘의 힘이라는 거죠. 인묘의 힘. 저는 인묘가 아니고 제왕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제가 유튜브에 꽂히면 하루에 막 영상 4개, 5개 올려버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안 올려요. 이건 폭발시키는 거예요. 겁제 제왕은 지속력이나 이런 게 떨어집니다. 대신에 엄청난 추진력, 뚝심. 문제는 이 뚝심이 오래가진 않고 한 번에 폭발시키는 힘이 있는데 묘지는 그게 아니에요. 납작 엎드려서 루틴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습관을 만들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웠을 때 엄청나게 힘을 낸다. 그게 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다. 12운성을 통해서 이런 삶의 자세를 길어 올려야지 병술일주야? 정축일주야? 무술일주야? 기축이야? 그러면 어떡하냐. 인묘가 되는데 이거는 중년인데 위험해. 일지가 배우자, 직업, 건강을 상징하는데 이게 인묘가 돼 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주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12운성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금요화실론하고 12운성을 결합시키는 건 정말 위험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병화일간이잖아요. 병화일간이죠. 그런데 병화일간이 봤을 때, 병화가 봤을 때 정화는 겁재가 되고 겁재는 뭐 형제나 자매를 상징하죠. 근데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세요. 제 사주에는 정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12운성으로 보는 관법 중에 그 세 번째 설명드렸던 인종법. 이건 사주에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인종법으로 보는 건 사주에 이 기운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이 박정환 선생님이 인종법의 대가입니다. 근데 인종법으로 제 사주를 볼까요? 정화가 없지만 정화를 볼게요. 물론 여기 정화가 있지만 정화를 볼게요. 연주가 뭐 금요화실로 보면 연주가 초년, 뭐 조상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연지가 축토네? 근데 정화가 축토 위에서 뭐가 되죠? 인묘죠. 그러면 정화가 축토 위에서 인묘가 되니 조상이 별 볼 일 없었던가 없거나 뭐 가문이 시원찮거나 아니면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말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명량 한창 공부할 때 그래서 작년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론 그분은 제 사주를 보고 한 게 아니고 그 책에 이제 이런 얘기를 쓰신 거예요. 일간의 겁재가 되는 간지가 인종법으로 봤을 때 연지에서 인묘가 된다면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수도 있다 라고 진짜 책에 쓰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에이 설마. 그래서 이제 잠깐만 정화가 인묘가 되네. 축토 위에서 인묘가 되네. 마우스가 망가졌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움직이네.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제가 사주 공부하다가 혹시나 해서요. 혹시 제가 첫째거든요. 혹시 뭐 엄마가 저 낳기 전에 뭐 유산하시거나 제 위에 뭐 형제나 누구 있었어요 했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세요.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야 이거. 이게 왜 맞아? 왜 맞는 거지? 그러고 나서 당연히 제가 제 동생 사주도 보고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 사주를 보니까 어떤 책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제 사주를 보니까 실제 그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도 겁재가 인묘되는 간지가 연지에 있다면 좀 봐주시라. 없어요. 그런 경우가. 그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 사주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끼워 맞추기라는 겁니다. 그럼 연주가 인묘되면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이 인묘가 되면 공부 못했을 거야. 편제가 인묘되면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겠구만. 아니면 편제가 인묘되면 아이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겠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절 같은 경우 갑신이 전 절이잖아요. 간목 입장에서. 그러면 뭐 그렇게 따지면 아이고 일지가 배우자, 건강, 직업을 상징하니까 갑신일주나 뭐 을류일주 같은 경우는 다 배우자가 일찍 죽거나 뭐 건강이 일찍 안 좋아지거나 뭐 직업적으로 별 볼 일 없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들 아시듯이. 그러니까 12운성 가지고만 사주를 판단하면 이건 사기다. 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요화실론하고 결합된 게 좀 위험해요. 저도 금요화실론을 봅니다. 근데 이제 참고만 해야 되는 수준이지 이걸 상담을 할 때 편제가 인묘돼 있고 연주에 뭐 인성이 많으니까 이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연주에 정인이 있으니까 첫인상을 보면 공부 잘하게 생겼을 거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 동생은 공부 잘하게 생겼을까요? 아니요. 그냥 운동 잘하게 생겼습니다. 제 아내는 공부 잘하게 생겼을까요? 아니요. 이런 걸 보고 첫인상을 알아맞추거나 뭐 집안이 어쩌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주 볼 때. 저는 제 책에
어쩌다가 금묘화실론이 하나의 관법으로 자리 잡았나? 이제 당사주 때문이에요, 당사주. 당사주가 당나라 때 연주 가지고만, 정확히 말하면 연지 가지고만, 연지로만, 사람의, 인생사를 판단했던 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띠별로 뭐 운세 보는 거, 이거 다 당사주의 영향인 거예요. 그때부터 연주를 뭐 조상이나 가문이나 이런 걸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내려져 온 겁니다, 현대까지. 근데 12운성은 아무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을미하고요. 제 사주로만 볼게요. 을미하고 을축. 이 두 가지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을목이 가장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을목 입장에서 미토를 보면 양이잖아요. 축토 입장에서 을목 입장에서 축토를 보면 쇠잖아요. 12운성만 보면 을미하고 을축 중에서 을축이 더 힘이 강하다고 볼 수는 있죠. 네, 파축과 폭축 사이 아이디가 재밌네요. 네, 반갑습니다. 을목이 축토 위에선 쇠예요, 쇠. 쇠가 더 강하다고 보긴 합니다. 을미는 이 미토 안에 을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풀이 내리고 있는데 축토는 을목이 을신충을 하잖아요. 간지를 보면. 그래서 지금 을목이 약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지만 을축일주 같은 경우 이게 쇠지에 있잖아요. 실제 되게 끈질겨요. 을축일주가. 저는 12운성을 일주를 볼 때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 어떤 일주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김상희님 안녕하세요. 을목이 축토 위에서 약하지가 않아요. 그 을축일주를 가지고 우리가 철회창고라고도 표현을 해요. 철회창고.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면 돈이 잘 안 나온다고 저축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을축일주가. 을목의 힘이 축토에 딱 뿌리 내려가지고 그냥 약간 겨울의 인동초 같은 느낌이에요. 매화나. 을목이 축토 위에서 약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내 삶의 심표님. 자, 제 사주가 좀 신강한 사주라서 목하고 화가 들어오면은 운이 좀 불리하게 흐릅니다. 이게 이제 기구신이에요. 금하고 수가 들어오면은 운이 좀 유리하게 흐릅니다. 이게 이제 용의신이거든요. 수는 금하고 수가 아니고 금하고 토입니다. 수는 한신인데 얘는 이제 그럭저럭이라고 보셔도 돼요. 보통 도움은 됩니다. 건강에 특히. 을해는 약하냐고요? 을해가 이게 이제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을해가 약한가? 해수 안에 간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간목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근데 12운성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메모해놨다가. 이게 이제 12운성을 양포태라고도 하고 음포태라고도 하는데 양간하고 음간을 같이 보는 입장이 있고 두 개를 나눠서 보는 입장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때 정축 대운하고 병자 대운을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정축 대운 때 보면 정화가 들어오잖아요. 제 사주입니다. 정화가 들어오는데 보통은 화가 들어오면 운이 좀 불리하게 흐른다고 봐요. 근데 이 정축은 저한테 어떤 작용을 할까요? 정화가 힘이 있나요, 없나요? 12운성으로 보면 정화가 축토 위에서 묘죠. 이건 정화가 힘을 완전히 잃어요. 한겨울에 그냥 바람 불면 꺼질랑 말랑한 촛불처럼 이 정화는 저한테 있어서 별로 부정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축 대운 때 정화가 들어오니까 귀신이니까 이때 운이 불리하게 흐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12운성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월 을해 일주시군요. 자월 을축하고 자월 을해 일주 이런 게 좀 보기 어려워요. 사주 볼 때. 조우가 금방 치우칠 수 있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좀 내볼게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문제. 제 동생 사주를 여기 딱 열어놨습니다. 자, 이 사주를 12운성으로 해석했을 때 가장 옳은 것을 고르면 이런 문제를 제가 내볼게요. 제 책에 들어갈 문제인데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줄여보자. 문제를 제가 한 번에 다 너무 작나요? 글씨가? 충미충 되면 미토 속 정화가 튀어나와서 축의 임묘가 되나요? 첨가된 정화가 없을 때요. 그냥 튀어나오기만 하나요? 어떤 사주에서 충미충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미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뭐 튀어나오고 뭐 임묘되고 이런 건 아닌데. 너무 작군요.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이건 잘 보이시죠? 1, 2, 3번은 이 사주를 12운성으로 해석했을 때 가장 옳은 것을 고르면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제가 1분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자. 3번이 안 보이신다고요? 이렇게 5번이 안 보일 수도 있겠네. 이게 5번.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1번. 신금일간인데, 네, 연지진토에서 임묘가 되거든요. 임묘되죠. 이걸 본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릴 적 운을 상징하는 연주가 임묘니까 공부를 못했거나, 가문이 별 볼 일 없거나, 의미가 없죠? 아니죠. 실제 이거랑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 중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것만 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위험하다는 겁니다. 2번. 수정이가 그러죠. 뭔 소리야. 어릴 적 운을 나타내는 연주가 정부 정인인데 연간 무토 입장에서 진토를 보면 이건 관대가 되죠. 이거를 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인의 힘이 강한 거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학업운이 좋았을 거야. 그런데 제 동생은 공부한 인연이 없었다고 했죠. 네, 운동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3번. 일간에겐 월지가 제왕지죠. 근데 월간 기준으로 보면 경금은 신금 위에서 걸록이 되거든요. 엄청 강한 힘이에요. 근데 보통 월주는 연주하고 관계를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토생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비겁의 힘이, 겁재의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몇 번 그랬어요. 형, 나는 회사 같은 거 안 다니려고. 회사 다닐 생각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취업이고 뭐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 사업하고 싶다고. 포장마차를 해도 내 일을 하고 싶다고. 누구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게 겁제 마인드죠. 결국에 제 동생은 대학교 등록금이 아까워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잘 지내고 있고요. 4번, 5번 다 틀린 설명이죠. 시간의 을목은 이거 잘못됐네? 시간의 을목이 쇠지가 아니고 양지인데? 아,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로 만들었구나. 신금 입장에서 미토가 쇠인 거죠. 예.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좀 보게요. 이게 지금 시간하고 일간이 을신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을목이 다 깨진 걸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을목은 아예 깨져가지고 와장창 무너졌을까요? 을목이 뿌리가 있습니다. 여기, 그죠? 신금도 뿌리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양이에요, 12운성이. 신금 입장에서 축토를 보면 12운성이 양이고, 을목 입장에서도 미토를 보면 12운성이 양입니다. 둘 다 1대1로 똑같은 힘으로 부딪혀요. 그러면 이거는 활성화가 됩니다. 깨지는 게 아니고. 게다가 천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기운이 작용을 하거든요. 을목이 을신충도 되지만 을경합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1대1 충으로 인해 깨지거나 이러진 않고요. 덜 다치죠. 이 을목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은 을목이 용신인 사주라 이 을목하고 관련된 일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목은 의류예요, 의류. 옷. 식료품이 되기도 하고요. 제 동생이 옷을 파는 사업을 온라인 쇼핑몰로 했다가 잘 돼가지고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책에 이렇게 좀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수능 명리학 기출 문제 해가지고. 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 본문 디자인 보내주셨어요. 명리 기출문제 프리노트 이런 식으로 수능 컨셉으로 제가 지금 제 책에 중간중간에 문제 들어가게끔 해놨는데 그냥 오늘 문제 쓰다가 라이브 할 때가 한번 소개해야겠다 싶어서 문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라이브를 제가 오늘 길게는 안 하려고 했었고 질문 같은 거 주시면 좀 답변 드리고요. 방송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수능 명리영역. 나중에 이걸로 문제집 컨셉으로 좀 책을 내고 싶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120 책 쓰고 나서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쉬운 명리책을 한번 좀 써보고 싶긴 해요. 에세이나. 위험합니다? 라고 하신 거는 수능? 수능 명리영역? 뭐가 위험하다고 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채팅창이 너무 조용하네요. 너무 조용하다. 채팅 해주시는 분들께 뭐라도 좀 챙겨드리고 싶은데, 금요일 저녁인데 라이브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 의뢰해야지. 나 미쳤네. 의뢰해야지. 의뢰를 하자. 12운성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간목도 이제 식료품하고 의류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간목은 약간 학문적인 영역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모비님 감사합니다. 책이나 아니면 그 나무를 키우는 걸 뭐라고 하죠? 임업?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지금 9월은 다 차 있어가지고요. 김상미님께는 죄송한데 상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책 쓰느라 좀 바빠가지고 대신에 명리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제가 다른 선생님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 머리가 길어서 눈을 좀 찌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제발 머리 좀 자르라고 그래서 그냥 잘랐습니다.
오늘 라이브 또 하니까 그냥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서 시원하게 한번 머리 잘랐습니다. 의뢰를 해볼까요? 연주랑 시주가 같은 기둥이면 이거 안 열리지? 12혼성 해석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별 차이 없습니다. 일간 입장에서 여기 있었구나. 일간 입장에서 연지, 월지, 일지, 시지를 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각 사주에서 천간 입장에서 그 밑에 있는 일지를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2혼성 관법이 좀 위험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주랑 시주가 경호인데 12혼성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12혼성. 예, 무시하셔도 돼요. 12혼성이 인묘나 뭐 사지나 절지 때 뭐 온갖 험한 말들을 많이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태지나 아니면 뭐 양지나 이런 다른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냐는 거죠, 제 말은. 그냥 인간의 불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사지나 인묘나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12혼성 관법을 체계한 사람조차 그런 용어가 잘못 오해될 수 있으니 용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12혼성을 둘러싼 논쟁, 여기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지금 모니터가 3개예요. 그래서 지금 내 프로그램을 켰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12혼성을 둘러싼 논쟁. 첫 번째가 화토동법이랑 수토동법이에요. 이거는 자평진전이 화토동법이고 명리정종이라고 명리학고전이 있습니다. 그게 수토동법이거든요. 네, 송유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화토동법이 한 80% 정도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통용이 되고 수토동법은 한 20% 정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화토동법이에요. 그냥 뭐 저만의 개인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천간합의 순서. 천간합이 우리가 뭐 갑기합화토, 을경합화금, 그리고 병신합화수, 정임합화목, 갑을병정, 무계합화, 화, 이렇게 5가지로 나뉘잖아요. 처음 시작이 뭐죠? 토입니다. 처음 시작이 토예요. 그리고 이게 양간인 간목 입장에서 기토가 정제가 돼요. 그리고 음간, 기토 입장에서 간목은 정관이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을목이 경금 봤을 때 음간이니까 경금이 정관이 되고, 경금 입장에서 을목을 보면 다 정제가 됩니다. 근데 왜 양간 입장에서는 정제하고 합을 하고 음간 입장에서는 정관하고 합을 할까? 왜 이럴까요? 보통 기수련 하시는 분들은 수토동법으로 많이 보세요. 명리학자들은 화토동법으로 많이 보고. 근데 왜 양간은 정제하고 합을 하고 음간은 정관하고 합을 할까요? 저는 어쩌면 남성이 여성을 재성으로 보고 여성은 남성을 관성으로 보는 관점이 천간합의 관계에서도 기인한 게 아닌가,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모든 일간이 정제를 목표로 극을 하고 이후 정관으로 나아가잖아요. 정제 다음 정관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음양이 합을 하죠. 천간합이. 음간이 양간과 양간이 음간과 이게 천간합이 어쨌든 음양이 합하는 건데,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관성, 가정을 이루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만나서 음과 양이 만나서 새로운 기운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간합의 시작이 갑계합화토죠. 토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을 수가 아니고 토로 인식했다라는 게 수토동법이 아니고 화토동법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간이 무토, 그리고 기토인 분들은 이제 화일간의 관점에서 12혼성을 똑같이 본다. 이게 이제 화토동법이거든요. 그런데 화토동법으로 봤을 때 무자일주가 그러니까 무오일주도 그렇고, 무오일주 같은 경우 명리정종으로 하면 이게 태지가 되고요. 무자일주가 제왕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평진전식으로 화토동법으로 봐야 무오일주가 화토동법, 이게 무오가 제왕이 되거든요. 제왕지. 그리고 무자가 이게 태지가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오일주가 이건 코뿔소예요. 그냥 뭐 고요한 화산? 근데 이제 일지가 오화라서 엄청나게 인성이 강한데 겁재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무오가 뭐 천상천하 유화독존, 딱 제왕. 그리고 뭐 고독, 약간 까칠하기도 해요. 화나면 돌직구, 여유만만, 뭐 이런 제왕의 성격하고 더 가깝단 말이에요. 태지도 그 무자는 태지 성향이 좀 커요. 이제 뭐 배려나 수용이나 뭐 안정, 호기심 이런 것들. 12혼성을 보면 저는 화토동법이 더 맞는 것 같다. 예. 송유님은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사주를 못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오화 지장간이 뭐뭐 있죠? 화, 병화, 기토, 정화가 있잖아요. 이 화 안에 뭐가 있죠? 기토가 있죠. 그래서 화토동법이 좀 더 맞지 않는가. 예. 이제 두 번째, 아까 의뢰일주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이제 지금 너무 많이 했다. 아까 분명히 끌려고 했는데, 라이브를. 두 번째 논쟁이 음양에 대한 관점. 그 양간하고 음간을 똑같이 보는 관점을, 이걸 이제 양포태라고 하고, 양간, 음간을 다르게 보는 관점. 이게 이제 음포태거든요. 저는 음포태예요. 그러니까 간목하고 을목이 완전 다르게 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평진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양간하고 음간을 뭐로 나누냐면요. 양간인 간목은 이거 이제 생기라고 하고 음간인 을목은 이제 형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지고 이제 간목이 해월에 생하고 5월에 사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나무가 여름에 가지하고 잎이 막 무성하잖아요.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5월 여름에 사한다고 할까? 양기가 극에 달하니까 이제 여기서 음이 시작되는 거죠. 생기가 발설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을목은 반대로 가지하고 잎이 무성한 5월에 여름에 생하고 가지하고 잎이 시드는 해월에 사한다고 음하고 양을 흐름을 다르게 봐요. 이거를 이제 양생음사, 뭐 음생양사 아니면 다르게 뭐 양순음역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고전마다 입장이 좀 다른데 이 명확한 근거를 어떤 고전도 제대로 쓴 게 없어요. 자평진전도 그냥 이런 설명만 딱 하고 간목하고 을목만 설명하고 나머지도 이치를 뭐 탐구하면 뭐 자연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 그냥 말아버려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마다 간목하고 을목이 12운성상 흐름이 같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을해를 볼까요? 을해? 표가 어디 갔지? 지웠네? 잠깐만요. 표 좀 가지고 올게요. 표가 어딨냐. 여러분들 이거 표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출처는 밝혀야겠다. 그 블로그 중에 다시 배우는 사주명리라고 있어요. 여기 12운성에 대한 설명 되게 잘 해놓으셨거든요. 가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제가 가져온 이미지예요. 간목하고 을목을 따로 보고 있죠. 저는 이거랑 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이거는 그린 건데 이거는 제가 그린 이미지. 간목이 순행을 하면 을목은 음간이니까 역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양생음사, 음생양사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저는 양간하고 음간이 서로 다르게 흐른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목이 아까 해수를 보면 장생이 되는데 을목은 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해수를 보면 이제 해수 안에 지장간이 모토, 간목, 임수잖아요. 해수 안에 지장간이. 그래서 간목이 뿌리 내리니까 장생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을목이 해수에서 어떻게 사가 돼? 이거 약한 거잖아. 근데 해수 안에 겁재인 간목이 있고 한데 왜 이게 사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설명을 납득을 못 해가지고 음간하고 양간을 다르게 보는 입장이 있거든요. 아니 똑같이 보는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똑같이 봐요. 그래서 사의 성향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을해일주의 특성이 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왕상유수사라고 하죠.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그 힘을 보는 거 이거하고 12운성이 서로 안 맞아요. 어긋나죠 서로. 송혜님 설명도 이해는 되는데 어떤 고전에서도 어쨌든 이걸 설명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 간에 계속 이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왕상유수사하고 12운성의 관점이 완전 달라요. 을해일주는 수가 목을 생하잖아요. 수생목이잖아요. 그럼 강해야 되는데 12운성을 보면은 아니 을목이 해소를만 하면 사가 돼? 왜? 안 맞죠 서로. 근데 이제 왕상유수사가 오행의 관점에서 힘의 왕세를 보는 이론이라고 할게요. 뭐 수가 화를 극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12운성은 천간과 지지를 결합시켜서 왕세를 보는 이론이다. 완전 달라요. 아예. 그래서 12운성을 뭐라고 하냐면 이법이라고 합니다. 이법. 눈에 보이지 않는 잠깐 기법이다. 기법. 기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논하는 기법이라 그래요. 이건 아예 다른 체계예요. 그래서 왕상유수사는 오행을 따르기 때문에 계절을 근간으로 하는 그 방합의 배경이 되고 12운성은 삼합의 배경이 되죠. 삼합. 생로병사의 흐름을 12단계로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가 12운성 아예 버릴 수가 없는 게 삼합을 인정하는 저로서는 12운성의 근간이 삼합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운성은요 이게 상의 개념이 음양오행이 아니에요. 더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왕상유수사가 있으면
이게 더 상위 개념이고 12혼성은 더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음양오행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 둘이 안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을목이 해수 위에서 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의 특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일 거예요. 을일주일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 특성이 어떤가요? 사가 이제 어감은 되게 안 좋죠. 어감은 되게 안 좋은데 사지가 어떤 힘이 있냐면, 이게 사지가 집중의 힘이 있어요. 집중하는. 그러니까 집중력이 높다. 그래서 사지를 가지신 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려면 저는 자격증을 좀 취득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왕도 마찬가지예요. 예. 을레일주가 저는 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왜 필요하냐면, 아까 정축 설명할 때 정화가 축토로 화생토가 되니까 얘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 식상은 되게 약한 기운이잖아요. 근데 병자는 수가 화를 극하네? 이 병화는 완전 망가졌겠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12운성을 결합하면 정화가 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축토 위에 있는 정화가. 얘가 힘이 약하죠. 엄청나게. 임묘가 되니까. 자기 기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정말 저는 정축이 한겨울에 촛불처럼 보여요. 예, 실제 정축일주분들이 가진 특성도 좀 그러하고요. 온화하고 뭔가 인간의 심리나 정신 영역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고, 상담가나 이런 분들도 많고. 아까 설명드렸던 병술이나 정축이나 뭐 기축, 임진, 개미 이렇게 묘지가 있는 분들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홍준표도 을일주다. 예, 이 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네. 여기 끼워 맞춘 건 아닌데 다 변호사나 검사였네요. 예,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아무튼 집중의 힘이 아주 큽니다. 집중이 관건이에요. 을레일주가. 라이브 한 걸 제가 영상으로 남길까 지울까 좀 고민 중인데, 요걸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라이브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심심할 때 라이브 한번 켜볼게요.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주말인데, 이제 들어오셨어요? 이거 라이브 지우려고 하는데, 좀 고민이 있어요. 회원제 같은 걸 좀 도입해볼까 약간 고민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멜랑말랑님도 그렇고, 모든 100명 정도 계신데요. 오늘 근데 채팅창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예.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한번 시간 다시 만들어 볼게요. 모두 들어가서 좋은 꿈 꾸시고요. 주말도 편히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송유님도 멜랑말랑님도, 퐁당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말 편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